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세 번째 주 경제사부 바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 뭐합니까? 시장이 정신없이 거의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한 뒤로 한 주 정도가 지났는데, 폭등했다가 다 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저희 2차 전지는 또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이럴 때 2차 전지 해결사, 2차 전지 전도사, 2차 전지의 마지막 보루, 희망의 보루,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또 재밌게 또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평론가님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썩 뭐 좋지는 않죠. 그렇죠. 주가 하락하는데. 제가 믿음을 가졌던 주가 흐름이 뭐 사실 뭐 여의치 않고 변변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죠. 네. 이럴 때 그러면 그런 전략은 어떨까요? 생각을 바꿔서 아니다. 나는 2차 전지가 이제 아닌 것 같고 다시 그냥 싹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전면적인 어떤 전략의 수정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지금 내린 게 과연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이상이 있어서 내린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경제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뭐 원자재 가격의 하락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경기 변동도 거기에 저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펀더멘털에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노이즈를 갖다가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저도 물론 검토는 전부 다 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즘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시장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합니다만은 2차 전지의 어떤 기조적 성장, 누구는 구조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조적 성장은 이거는 뭐 당이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위성 그걸 갖다가 저는 진정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각종 노이즈들을 갖다가 그 신호가 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그런 노이즈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신호를 갖다가 가령 막 이렇게 노이즈가 심할 때는 라디오도 잘 안 들리잖아요. 라디오 신호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또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보지도 않죠. 그냥.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노이즈들은 흐려지고 본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 깨끗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노이즈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다. 어제죠? 어제 잠시만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한마디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채증이 싹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채증 가시는 거는 조금 이따 2차 전지 쪽에서 본격적으로 털어보고요. 그 전에 이제 시장 동향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요즘 같이 뭐 거의 무슨 널뛰기 하는 장세. 공매도는 금지를 해서 놨는데 시장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죠? 그렇지는 않죠. 어떤 시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에 사실은 진짜 몇 년 만에 몇 개월 만에 상한가를 보는 거죠. 고장난 줄 알고 막 다시 털어보고 2차 전지들을 날랐죠. 그게 사실은 일반인들의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저는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폭등하는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조정하는 국면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폭등화했었던 어떤 그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뭐 약간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횡보 장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반등 회계를 엿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이게 어떤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과거의 공매도 금지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실, 그죠? 여당, 내각, 금감원, 그다음에 뭐 일부 보도에 하면 금융위원장 약간 공매도에서 부정적인 분이 드디어 돌아섰다. 물러서 이게 뭐 교체될 가능성. 특정신문은 그것까지 언급을 해요.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12년 만에 대통령께서 금감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똑바로 해라. 이런 거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에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공매도 금지 첫날에 그럼 공매도 세력들이 내년 6월까지만 버티자. 뭐 총선 지나고
총선용이다 생각하면서 뭐 예. 6개월 6월까지만 버티게 되면은 다시 뭐 흐지부지 되면서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걸 그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의지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뭐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일단 금지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시장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네. 세력들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조치는 할 뭐 수 여러 있죠. 가지 뭐. 있죠. 예, 예.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시장 조성자나 뭐 유동성 공급자 네. 그 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 예. 특권을 이용을 해서 그거 이외에 다른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선물을 갖다가 누르면서 맞습니다. 뭐 현물 시장을 갖다가 강하게 압박을 하는 네. 현물 뭐 매도 차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사실은 시장 조성자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금지 방안들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유일한 수단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선물을 갖다가 매도 치면서 예. 현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건데 그렇죠.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거나 네. 예. 그 매도 차익 거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유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치거나 네. 근데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매도는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렇죠. 예. 현물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매도를 칠 수는 있겠죠. 조금씩 네. 조금씩. 예. 그렇지만 그런 물량이 과연 얼마까지 갖고 있느냐, 현물을 갖고 있을 거냐. 네. 어차피 공매도는 금지가 돼 있으니 공매도를 더 이상 못할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매도 칠 수 있는 세력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2차 전지 쪽에 강하게 매도세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네. 그건 뭐 그게 뭐 공매도인지 아니면은 뭐 현물 매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현물 매도를 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이틀 뒤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네. 지금 2차 전지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네.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예. 현물 갖고 있는 거 거의 없단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대차로 사실은 빌릴 수도 없잖아요. 공매도 자체가 금지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어디한테 유리한 게임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시장은 단기적으로 노이즈를 흔들 수 있어요. 네. 그런 흔들 수 있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 수단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걔네들이 그런 수단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그 힘 자체가 계속해서 소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고. 소진이요? 예. 예, 시간은 우리 편. 갖고 있는 편. 네.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으면서 네. 그 계속 버티는 쪽이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진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팩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사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나도 이제 곰곰이 반성을 해보죠. 네. 야, 이거 내가 보유 편향에 혹시 휩싸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사실은 그런 증거, 내가 네. 보유 편향에 빠져 있다는 증거, 네. 뭐 이런 증거 자체를 갖다가 네. 사실은 내 자신이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꿀리지 않는다. 네, 꿀리지 예. 않는다. 예, 예, 어디에 예.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 네, 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금지의 약발이 네. 왜 하루 만에 그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사실은 대차 잔고가 일단 감소를 할 거고요. 그렇죠. 첫 번째로. 예. 그다음에 롱숏 펀드들이 뭐 보면은 뻔히 알잖아요. 숏을 커버링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버티겠죠. 네. 대신 롱 포지션을 갖다가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숏 커버링에 나서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장 뭐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 문제들 일단은 지금 그 정부 여담이나 정치권의 어떤 입김 때문에 사실은 여의치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선물 매도를 촉발시켜서 현물 매도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건데 네. 과연 얘네들이 현물을 얼마나 들고 있을 거냐. 그렇죠. 물론 들고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물량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는 우리 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봤을 때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공매도 압박들이 느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거 뭔가 불리한데 그러면 이제 네.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시장은 그러면 우상향 쭉. 쇼 커버링이 시작되는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쇼 네. 커버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인원이 많잖아요. 뭐 일선에 그렇죠. 따르면 1,500만 명을 넘다. 실제로 1441만 1,700만이라고도 하고 예. 일부에서 한 1,400만 명 정도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그 똘똘 뭉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그런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이런 노이즈에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양도세 또 낼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네. 물론 뭐 양도세 부담도 지금 확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10억에서 일부에서는 뭐 5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그렇죠. 시간은 우리 편. 시간은 우리 예. 편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어쨌든 1,500만 명 정도가 일시에 단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으쌰으쌰 하면서. 네. 그렇지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 뭐 움직이는? 예. 가끔가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내가 네.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조그만 조직에서도 분명히 먼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 손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네. 아니면 지금 이득 보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득 보고 있는 구간을 털고 네. 그 쇼커버링을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는 순간에는 이게 들불처럼 번지면서 쇼커버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님하고 네네 그렇죠. 술 마시는 거 이거보다 예, 예. 내 돈이 먼저다. 아니 당연히 그거는 아니 뭐 사실 뭐 개인들도 뭐 누군들 돈에 욕심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돈 벌려고 뭐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도 상방의 압력들이 조금씩 더 막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다. 네, 그렇죠. 이쪽으로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오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확 네. 약세로 돌아설 것까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강보합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투심들은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예탁금이 조금씩 늘잖아요. 계속 바닥을 치다가. 맞습니다. 예. 최근 한 일주 사이에 몇 조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이제 있는데 47조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47조까지 늘어난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투심들이 서서히 좀 네. 응집이 되고 있다. 네.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조금씩 꼬리를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탁감이 급격히 늘면서 과거와 같은 포모 증후군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네. 벌써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어제 그제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들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한 5% 이상 올랐고 그렇습니다. 지역은행도 한 7% 정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다시 포모 증후군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장을 억눌렀던 가장 큰 힘, 네. 공매도 네. 이 부분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 네. 거기에 마침내 정치권이 응답을 하면서 그게 일단 풀려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공매도는 일단 금지가 돼 있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들이 과거처럼 뭐 시장 조성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뭐 공매도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 이상 쳤겠죠. 그 부분에 대한 뭐 일단 조사도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몸을 사리게 될 거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 매도를 통한 현물 매도 압박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